애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해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는 남양주 초등학교 앞에서 무인 문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행동이 이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하였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CCTV상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아이를 찾았고 CCTV를 보여주며 물어보니 아이가 훔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청원인의 추정으로는 30번 넘게 절취하였으며 그 금액은 6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편했음에도 청원인은 아이들이란 생각에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부모에게 설명을 했더니 첫 번째 아이 부모는 당일 저녁에 온다고 하고 두 번째 아이 부모는 여행 중으로 5일 후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청원인이지만 애들 일이니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 부모는 시간을 계속 바꿔 늦은 밤이 돼서야 청원인을 만났습니다. CCTV와 애들 진술을 토대로 실비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지만 첫 번째 아이 부모는 법무법인 사무장 명함을 내밀며 딸을 용서할 생각이 없고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미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청원이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실비 보상 쪽으로 아이 아빠를 설득하였고 첫 번째 아이 아빠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아이 부모는 일주일을 기다려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틀을 또 미뤄 늦은 저녁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과 같은 반 친구 아빠라는 사람과 같이 나왔으며 딸은 아빠가 시켜 사과 후 차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 아이 부모와 원만한 이야기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며칠 후 부모들이 상의한 결과 청원인이 이야기한 금액을 줄 수 없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훔쳤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이유였고 청원인은 아이 미래를 돈을 깎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결국 도난보험 신청을 하기로 한 청원인은 피의자 정보를 받기 위해 학교와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 부모는 분명 학교 측과 경찰에 이미 알렸다고 하였는데 학교는 처음 듣는 소리라 하며 경찰은 신고 접수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학교 교감 선생님의 중재로 50% 금액으로 합의 보려 했던 청원인은 학생 부모로부터 30%가 아니면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청원인은 경찰 2명에게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조사는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진정서를 쓰고 나서야 경찰의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인이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경찰에서 조사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피해자를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송 없이 보호자가 책임을 갖게 하는 게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 건가요? 소년범은 만 19세 미만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보호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의 경우 이 사실을 악용한다면 흔히 갑과 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범죄 피해자는 범죄자의 형벌로 조금이나마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어떠한 심리적 위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보상은 가능할까요? 실제로 10세 미만의 절도 행위에 대해선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모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부모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오히려 피해 금액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정도의 금액에 못 미친다면 민사소송 역시 어렵습니다. 또 민사소송으로 부모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도 가해자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 강제 집행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악용하는 범법소년의 부모가 그랬듯 해당 사건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성인은 아이의 실수는 기회를 줘야 함에 대다수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형사처벌의 최저 연령을 살펴보면 한국은 만 14세, 일본은 만 12세, 미국은 만 7세입니다. 일본은 사카키바라 사건 이후 몇 번에 걸쳐서 소년법이 개정되었고 만 12세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영국, 호주는 10살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1980년대 이후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잔혹범죄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종종 있습니다. 2000년 소년범 처벌을 강화했던 일본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처벌에 강화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본 학자는 2000년 엄버라 정책 이전부터 소년범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고 엄버라 이후 최근까지 감소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년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2004년부터는 소년범의 연령을 높이고 범위를 좁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엔 처벌보다 교화와 갱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해당 규약이 국회에 비준된 경우는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게 학계의 통설입니다. 아이들의 범죄에 어른들은 많은 배려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피해자 보호, 보상 등의 대안이 없는 배려의 끝은 결국 소년범 부모의 무책임함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합니다. 백화점에서 아이가 중년 손님의 구두를 밟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는 말합니다. 죄송해요. 애들이 다 그렇죠. 보통 소년범의 범죄에서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말합니다. 죄송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용서해주세요. 지금 나왔던 말들은 피해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아닐까요? 괜찮아요. 애들이 다 그렇죠. 괜찮아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용서해드릴게요. 애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청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에 대한 청원이 200여 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유사한 청원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로 가셔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